예, 10월 19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2편입니다. 앞 제목을 제가 시진핑과 트럼프, 미국과 중국 얘기를 잠깐 드렸고, 우리나라 정말 눌려있지만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로 보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바벨 전략을 추구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게 1년 넘어서 2년 3년 AI 빅뱅에 투자할 수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와 중기는 몇 주, 몇 개월, 암만 길어도 1년을 잘 안 넘어가요. 예, 그 정도로 제가 맥을 잡고, 저랑 이제 3년째 하신 분들은 어떤 시장의 흐름과 차트와 대장주 탔는 거가 제 기본인 걸 아실 거예요. 예, 사실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5년, 10년 투자하자, 그런 투자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보면 시장 매크로와 시장의 흐름, 실제로 우리가 빅수급 체이싱하는 시장의 가장 큰 미인과 대장주 찾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실포트에 우리 적용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정말 변동성 컸고 선거의 한 해였던, 특히나 미국 선거 있는 한 해가 별별 일이 다 항상 별별 일이 다 생겼는데 올해도 이제 없었죠. 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내년을 또 좋게 보는, 항상 주식이든 우리 삶이라는 게 희망이 있어야 돼요. 예, 무작정 자신감, 아무 건자감 없는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수급과 논리와 시장의 흐름을 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설명 다 보셨으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 거 위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지막에 설명드리다 말한 게 뭐냐,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눌려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실제 우리 포트를 잠깐 얘기를 드렸고, 올해 내내 말씀드렸어요. 올해 내내 말씀드린 게, 투자를 할 때 뭐가 기준이냐, 종목만 보면 되지 딴 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키우고 몇 배씩 먹으려고 그러면 왜 들고 있고 시장이 어떻고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망가지고 가장 기본인 미국이 무너지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보고 뭐 주변 다 보고 매일 우리나라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 보시면 돼요. 자, 투자의 기본은 저희는 성장주 투자랍니다. 앞으로 좋아지고 커질 섹터와 종목을 찾고요. 그게 기본되는 거는 지금 금리가 고금리, 중금리이기 때문에 내년도 마찬가지로 어닝, 실적이 나와야 돼요. 자, 거기에서 정책을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 많이 바뀌는 가운데서 거기서 가장 미인주, 대장주 제일 강한 걸 찾습니다. 얘가 갔기 때문에 얘도 뒤에 2등, 3등 가겠지. 그건 안 돼요. 이 2등, 3등 가고 전부 다 올라올 때는 2020년이나 2009년 같이 완전히 싸그리 다 망가졌다가 저금리, 제로금리에서 돈 풀어서 확 올라올 때는 돼요. 예, 그럴 때는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큰 거가 수익이 더 좋습니다. 탄력이 좋고 강한 걸 찾으셔야 돼요. 자, 미국 성장이 가장 기준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몇 년 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MSCI 이머징 중국 창고를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특히나 수급이 중요한 우리나라 국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든 빅수급 얘기를 계속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경기와 어닝과 정치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올해 과정 관리하고 있고, 자, 한 가지 볼 거, 올해는 인플레 파이팅이었어요. 인플레를 어쨌든 고금리로 잡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금리, 금융이나 크래시도 안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선의 한 해를 잘 겪고 있고요. 변동성 고용을 좀 겪었죠. 자, 내년에 연간전망을 자꾸 녹이는데, 내년에 미국 금리를 내려줍니다. 전 세계도 금리 내리면서 할 텐데, 금리를 일하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힘을 쓸 거예요. 올해랑 다르죠. 올해는 막 인플레 싸우면서 대장주만 찾았고, 내년은 각국에서 금리 내리면서 정시 부양과 재정을 막 쓰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빅비 편입되면서 재정에 살짝 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정부의 재정, 현 정부 흐름 정책들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닝 정치 다 보겠지만 내년은 조금 더 각국의 경제 정책, 재정 정책과 이런 섹터별로 봐야 될 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시는 좋다고 봐요. 내년에 되게 부양을 많이 할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큰 흐름 잡으면서 실제로 4분기에 변화가 보이는데, 결론은 뭐 미국, 한국 다 좋습니다. 물론 성격은 많이 달라요. 미국은 좋은데 분산이 살짝 되지만 또 좋을 거고, 우리나라는 계속 눌리고 그중에 뭐 찾고 했는데 지금 많이 힘든 현재지만 좋아질 거라 저는 보죠.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 증시가 참 시원하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작은 변동이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고랑을 파고 뭐 난리 부르스니까 매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손해인 걸 뭐.
그러니까 제가 1년 이상 안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장의 어떤 중독성인데 우리나라장은 그래도 제가 어떤 특장점 한 번씩 수배나 10배가 나온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빅수급의 우리나라 특장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개인이 막 트고 10배가 만들었던 간접펀드 없어지고 펀드가 죽기 시작했던 게 2015년입니다. 자, 2015년 요때 살짝 또 안 나와. 요때 살짝 나올 때 그때 펀드들이 난리가 났어요. 요때 2015년에 또 빌빌빌거립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또 난리가 나요. 요때 엄청나게 또 수익이 납니다. 10배씩 막 먹고 했을 때예요. 요때 이게 트럼프 당선되고 2017년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내년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 부양과 정시 부양들. 자, 그렇게 또 빌빌빌 대다가 많이 안 좋죠. 미국은 올라는 가요. 빌빌대도.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지다가 코로나 맞고 나서 빅부양. 그때는 부동산, 코인, 주식 난리가 났죠. 글로벌 쪽 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워낙 붐이 일어나고 그게 또 이제 후유증이 생겼던 그 2022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2020년에 또 이때 뭐 난리가 났죠.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크고 한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2023년과 작년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2023년에 상방 2차 전지. 잘 못 써서 죄송한데. 작년에 2차 전지. 지수가 그렇게 확 오른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대장주였던 2차 전지에서 주로 섹터를 가져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 뭐 작년 말부터 산타랠리지만 올해 상반기 7, 8월 달 떨어지기 전에 이때도 우리가 바이오로 키웠지만 AI, 하이닉스 같은 거, 엔비디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 장이 되게 깨작깨작 끓어요. 깨작깨작 끓여. 이런 가운데서 대장주 찾아서 우리는 버티고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근데 내년에 크게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 이 장세에서 이런 큰 흐름 2015년, 17년, 20년, 2025년을 미국 쏠림이 분산되고 중국이 올라오는 EM 지금 정말 우리나라 힘들게 하고 막판에 더 괴롭히고 있지만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뭐 투심이든 우리나라 사회든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이런 흐름에서 내년에 우리나라 정시가 좋아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큰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버티고 빅수업도 물론 우리 바이오는 수익 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되게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AI 반도체가 뭐 수급으로 장난치고 누르고 있지만 항상 이 눌렀을 때가 2016년, 2014년, 2019년 이걸 거치고 2022년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장점 살리면서 엄청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제가 이제 사이클상 빅수급 체이징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흥분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오늘 안 듣고 힘드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좀 그렇게 드린다고 양해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 좀 힘든 장세에서 대장주 찾아가는 게 계속 답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자, 여기서 한 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미국이 너무 비싸지 않아? 비싸진 않습니다. 밸류는 괜찮고 너무 쏠려 있지 않아? 예, 쏠린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2022년에 제가 차트별로 와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잠깐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계속 올라서 십수년간 2008년 이후에 더 쏠렸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미국으로 이렇게 거래량 보여드리면서 더 쏠렸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폭을 보더라도 봐. 2020년에 폭 때문에 확 들었는데 이거 폭이 더 올라가지 않았어? 네, 그래 보이죠. 근데 이게 쏠림 때문에 쏠림 미국으로 또 쏠려서 그러는데 조금 분산해야 되는 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살짝 빠졌는 건 있지만 이게 돈이 몰려서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여기 살짝 제가 페이크나 글 주면 로고 차트라고 있어요. 로고 차트. 자, 로고 차트가 뭐냐면 상승폭이 아니라 상승률로 바꾼 겁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상승률로 보면 이 올라가는 폭이 어떻죠? 올라가는 폭이 크게 봤을 때는 이 폭에서 아까처럼 팡팡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하죠. 네, 적당합니다. 이 사이클로 봤을 때 미국이 13년 사이클 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사이클 이상 조정을 받고 지금 소수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AI 버블은 AI 빅뱅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 볼 수도 있어요. 이 로고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막 너무 크게 쏠리는 그런 흐름을 정도를 좀 적당히 만들어주면 로고 차트가 나름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밸류든 괜찮은 거 차별화시키면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다 보시고
자, 여기서 제가 B2B가 엔비디아 확실히 같지만 내년에 B2B 꺾일 수도 있어요. 물론 캐펙스 계속 투자하겠지만 내년 돼서 미리 선반영되는 엔비디아 꺾이고 그다음 뭐죠? AI 빅뱅 바통 받을 거는 B2C죠. 컨텐츠 나오고 디바이스 나오고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잘 안 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삶에 우리 삶에 확 들어올 거라 저는 봅니다. 그 내년에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AI 반도체 내에서 컨텐츠만 좀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하고 2016년, 2020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미국 재정 부채 막 얘기하지만 물론 올해 말이든 내년 1월 달에 부채 한도 조정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계에 좀 있지만 바로 안 되고도 몇 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또 합의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또 1분기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이 예전에 했던 그런 사이클이었고, 자,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입니다. 아까 4년이든 뭐 10몇 년이든 미국으로 전 세계 돈이 계속 몰렸잖아요. 근데 일부 완화되는 신호. 미국이 비컷 때리고 내년 되면 달러가 좀 강세가 줄어들고 미국도 금리 인하게 되니까 딴 것들도 딴 나라도 올라가는 차원에서 S&P 그 블루칩, 나스닥이 빅테크만 가는 게 아니라 다우의 섹터로 분산되는 거 보이죠. 소비주든 금융주든 헬스케어 같은 거. 러셀 같은 중소형주도 살짝 분산되죠. AI도 B2B가 아니라 B2C로 좀 나가죠. 거기에서 글로벌적으로 중국으로 좀 간다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머징 쪽으로 돈이 오르는 게 보여요, 저희가. 거기서 우리나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흐름 봤을 때 우리 미국이 계속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분산되고 안정성되면서 쏠림 완화되는 거는 미국이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흐름을 좀 봐주세요. 자, 로고 차트가 한번 중심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꼴찌 한국, 우리나라 그렇게 누르고 있지만 물론 아까 말했던 작년 상반기든 지금이든 항상 우리 말씀드릴 때 남들이 막 환호하고 정말 잘 갈 때 작년 7월달 같은 2차전지 슈팅할 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장 대장주는 대중들이 그 열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빅바이오가 물론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 열광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2022년 말에 말씀드렸던 부분, 2023년에 작년에 어떻게 작년에 2023년에 우리가 정말 슈팅됐던 2차전지 팔고 뭐 포스코는 뭐든 조금 남겼던 게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물론 팔긴 했지만 이게 지금 1년 내내 2차전지가 힘들고 내년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야 반도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라 그랬잖아요. 걔들은 성장이 나오고 미국과 같이 갑니다. 2차전지는 미국과 같이 갔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확 빠졌잖아요. 은이 확 빠졌잖아요. 반도체가 반도체 반등을 줄 때 대장 하이닉스 기준 보시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내년까지는 바이오를 계속 제가 시그널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2차전지가 올해까지 안 좋은데 지금 올해 말에 반도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AI 반도체, 빅바이오 이 두 개 갖고 있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랬던 저랬던 우리나라에서 이 수급들이 언제 변할 거야? 내가 이 좋게 말하는 걸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두드리는 게 현실인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변할까? 이거를 제가 2016년과 비교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거예요. 러셀이 어떻든 이머징이 어떻든 미국의 분산이 어떻든 성장 어닝을 다 본다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AI 가속힌 메이저인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팔거나 떨어질 하는 사실 아니에요. 반등을 좀 더 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 대장주 기준으로 AI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이 저는 결론적으로 미 대선 이제 몇 주 남지도 않았어요. 그 운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저는 변할 수 있다 봅니다. 예전도 그랬어요. 예전도. 자, 차트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매일 시황에서 풀어드리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흐름들을 보시려면 쭉 같이 한번 봐주세요.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 정시든 아니면 GDP든 GDP는 2%예요. 근데 정시는 1.8%예요. 그 정시가 과매도된 게 맞죠.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데 그렇게 딴 것들 보면 미국, 중국 비해서 2%밖에 안 되니까 맨날 외세에 시달리는 거야. 맨날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맨날 샀다 팔았다 융성이 풍부하니까 이 외국인들이 타겟돼서 더 장난을 치고 더 고랑을 만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가게 이런 기관들의 그냥 결과물이에요. 조금씩은 좋아지겠죠. 조금씩 좋아지겠지만 또 그 사이에서 우리 수백을 찾으면 됩니다. 또 이거 10분을 얘기 드렸네. 자, 빨리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가 빅사이클 한 8년 만에 돌아오는 이 부동산의 빅사이클, 물론 한강 이남에 있는 정말 비싼 집들 수십억 되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는 극차별화 될 수 있습니다. 덜 빠질 수 있겠지만 30년 40년 동안 절대 부동산 불표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계속 올라오고 했던 이게 완전히 꺾였어요.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년 동안 갔던 이 부동산의 큰 장기 성장이 인구 구조와 같이 꺾였다 봅니다. 부동산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인 거고, 그 사이에서 계속 사이클을 만드는 이 스몰 사이클, 정시 부양하든 경기 부양하든 내년도 저는 한다 보는데, 그런 상태에서 성장과 수급 보는 빅수급 수배가 텐배가 찾으시면 돼요. 정시에서는 계속 먹거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2016년도가 트럼프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예, 트럼프 얘기 드렸는데 진짜 비슷한 게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 가끔 드렸지만, 제가 이제 참고하는 다른 쪽의 전문가분도 같은 얘기 우선 많이 하세요. 예, 그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랑 제가 의견이 비슷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 면이 있어서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마 복잡하게 하고 뭐 금리가 꼬이고 스마트한다 하더라도 큰 추세는 안 바뀌어요. 예, 그 사이에서 어떤 공포와 탐욕의 빅수급의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방금 얘기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2016년 한번 볼게요. 요것만 보고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16년에서 17 이렇게 열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2016년도거든요. 그때가 지금보다는 거래량이 적었어. 예, 그때는 적었고, 근데 또 힘이 없어 보이죠. 예, 그때 보면 코스피가 한 1800, 2000 왔다 갔다 할 때인데 2016년도 초에 좀 올라갔다가 뭐 출렁거리다가 이때가 언제죠? 이때 말했던 동그라미가 트럼프 대선 됐을 때, 그때 브렉시트 났을 때 9월달, 2016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 때 확 빠졌어. 왜? 트럼프 됐으니까 큰일 났다. 미국도 빠졌잖아요. 막판에 딱 지나고 보니까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때 11, 12월 달 더 빠졌어요. 이때도 대주주 요건, 예, 아시죠? 대주 요건 되면 항상 연례 행사로 코스닥은 더 빠집니다. 올해 물론 금투수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유예될 거라 봤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금투수의 기준으로 했을 때 없어지면 대주 요건이 예전에 3억이 아니라 50억이에요. 50억. 물론 50억 이상 되는 대주주 빅수급들은 코스닥이 문을 팔 수 있겠지만 50억이면 상당히 여유를 둔 겁니다. 금투세만 유예되면 우리나라 연말에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어요. 50억 이하는 뭐 빅수급도 작은 빅수급들은 다 50억 이하니까 매물이 적게 나올 수 있고, 워낙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후로 조정되고 불확실성 제거 후에는 오히려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지금 2024년처럼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정말 힘들고 외국인들이 정말 짜고 고생했던 시기인데, 그 내게 드렸던 브렉시트 있었죠. 9월 달에 트럼프 당선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정책인 안 할게요. 그 박 대통령 탄핵 모드였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국내적으로. 그러면서 연기금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책주로 가야 되고, 이미 그때부터는 간접펀드 별로 안 들어갈 때입니다. 중소형주 코스닥을 패대기 쳤어요. 연금이 그러면 뒤에 두신들 펀드들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10월 11월에도. 그러면서 그 대주 조건 때문에 더 떨어졌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돼서 올라가고 탄핵되면서 끝나고 2017년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새로 들어오셨지만 2017년이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죠. 이때 온갖 별별 슈팅 뭐 테마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내년에 살짝 기대를 하는데, 그때 정시 부양을 했죠. 미국 정시에 당연히 상방을 보였고, 트럼프 정책이 법인세 낮추면서 전세 글로벌적으로 정시가 다 올라갔습니다. 네, 다 올라갔고, 그때 우리 문통의 특징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테마 장세가 너무 화려했어요. 별별 테마가 다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대북 테마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때 바이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바이오 뭐 10배 수미받잖아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신라젠 얘기 드렸죠. 예, 제가 투자한 것도 얘기 드렸는데 신라젠도 10배 넘게 나섰고요. 거기에서 또 코인이 새롭게 나왔던 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했는데 비트코인이 그때 몇십 배 오르면서 불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규제도 없고 법도 없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간다 보지는 않고 법이나 규제가 좀 생겼잖아요.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은 저는 추가로 좀 들어간다. 뭐 9만 불 얘기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이 한 해 이후에 이 사이클적 순환론적인 정시 사이클상 이렇게 17년 화랑을 만들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인플레 파이팅과 대선의 한이었으면 내년은 금리가 내리고 중금리 시대긴 하지만 재정정책과 각국의 경기 부양이 분명히 부각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윅비든 뭐 공매도 해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이런 것처럼 정시 부양이 경기 부양이 가장 좋아요. 거기에서 수년 눌렀던 중국의 부양도 이머징 시장인 우리나라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우리나라 국장의 외국인 수급도 변화되는지 같이 좀 봐주시죠. 자, 그래서 올해 있었던 일들 다 적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미국 대선 전에 정말 별별일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보고 우리나라 외국이 현재 매도세가 정말 힘드신데 정말 AI 반도체만 왜 우리나라 억울함이 때리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2016년도 그랬다. 2020년도 그랬고 2022년도 그랬다. 2016년도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이거 견디시고 우리 대형주, 대표주, 대장주만 잘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두세가 문제긴 하죠. 지금 불안한 분 계시는데 정치적으로 유효됩니다. 얼마나 지금 끌다가 언제 딱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유효된다 저는 봐요. 그리고 1인 대주 조건이 50억입니다. 작년에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예되면 투신과 수급이 저는 좋아질 거라 봐요.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는 하기 시작했죠. 윅비, 선진국 국채지수도 편입된 게 이창용 총재가 그랬습니다. 감개무량하다. 진짜 우리나라 금융은 딴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선진국이다 막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나라 금융은 글로벌적 이머징이야. 개발도상국가입니다. 이게 FTSE든 뭐든 채권이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내년에 MSCI 주식도 편입되려 또 노력하겠지만 이렇게 이머징이고 초딩 국장 정말 괴롭히지 말고 금두세 말 유예를 해줘야 되고 현 정부가 좀 특징은 있습니다. 왜 내년에 보면 뭐 경기 부양, 정시 부양 기대하고 있지만 2017년에 문통은 정말 정시를 아주 세밀하게 다각하게 분산해서 막 부양을 시켰거든요. 테마장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통은 어떻죠? 되게 어떻게 보면 묵직합니다. 좋게 말하면 좀 이렇게 세심하진 않아요. 지금 테마주가 없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윤통의 테마주가 없어요. 밸류업도 지금 밀그르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저는 조금씩 산화되지 않을까. 국통 지금 직속기관이 뭐죠? AI와 바이오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와 바이오를 국가 부모보로 키우고 있어요. 우리 가장 좋게 보는 두 섹터죠. 그렇게 한번 흐름을 좀 좋게 보시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분 또 됐네. 좀 빨리 하고 싶은 게 제 항상 욕심인데 잘 안 되긴 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온갖 비난과 욕과 이제 국장에 대한 막 별별 비난이 다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제가 사이클적으로 외국인 수급적으로 다 전체를 보면서 좋은 기회라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짓겠습니다. 강강약약 측면에서 대장주 쏠림이 완화되는 사이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4분기부터 기회가 될 거라 저는 보고요. 자, 결론 이렇게 갖고 있는 대장주를 바이오 키우고 그다음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씩 억울한 하이닉스가 좀 풀리면서 살아날 기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같이 들어주시고 공부하신다고 감사하고요. 시간이 항상 좀 아쉽긴 한데 20분 조금 넘었습니다. 나머지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부터 또 힘차게 장을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